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서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주어져있는데요.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열심히 좀 정리해야 되겠죠. x-3의 제곱 9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y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해주면서 또 역시 1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k를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r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r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10-k 이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 즉 k 값은 뭐 1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뭐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반형 형태를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어가는 원 방정식일 때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했더니 처음 직선과 일치했습니다. 일치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부분들이 기울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수식으로 좀 이렇게 처리가면 그냥 무난하게 처리되겠죠. x-1, b의 y-3 더하기 1 열심히 정리해서요. ax, by 그대로 생기고 있고 플러스 1도 있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따로 빼내겠습니다. 원래 같아지려면 이제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3b 이 부분들이 이제 0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직선이 2,5를 지난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2a 더하기 5b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이런 또 관계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의식의 2배 해서 빼게 되면 b는 이퀄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b 값이 1이었으니까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a 값도 구해가겠습니다. 이때 뭐 두 값을 좀 이제 더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접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 뭐 평행이동에 대한 뭐 함수 형태의 평행이동인데 뭐 직선인데 어렵지 않죠. 평행이동하는 그 방법 자체가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난히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의 위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으면 뭐 벤다이그램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려놓고 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A 합 B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B가 되겠고 그럼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또 맞는 이론이 되겠고 A의 여집합하고 B를 합하겠다. 그 A 집합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잖아요.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A만 있는 부분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좀 잘못됐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또 A가 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5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집합했을 때는 이제 뭐 B의 여집합은 바깥쪽 A의 여집합이 되게 되면 A의 여집합이 더 큰 거니까 좀 이게 기호 자체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5번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포함 관계 자체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표시해놓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P는 규기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얘기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되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Q집합 이렇게 되는데 Q집합보다는 P집합이 이제 필요 조건이니까요. P집합이 또 이렇게 큰 집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Q는 또 R이 귀한 충분 조건이면 R집합에 R집합이 또 그럼 또 나와야 되는데 이건 또 뭐 더 작은 집합이니까 R집합으로 이렇게 또 좀 벤다이그램부터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좀 했을 때 다음 중에서 이제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제 집합 포함 관계 좀 알려져 있는 거죠. Q 집합이 P에도 들어가고 R에도 들어가는데 P하고 R 사이에는 좀 관계가 좀 아무것도 없네요. 어쨌든 뭐 Q를 포함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Q가 P에 쏙 들어갑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Q가 또 R에도 들어갑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P하고 Q하고의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Q가 되는 거겠고 Q가 R이 들어갑니다. 역시 맞는 내용. P하고 또 R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역시 이것도 뭐가 되죠? 뭐 P하고 R하고의 교집합이요? 오호, 교집합 부분들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일 때 이게 이 집 R이 들어갑니까? R보다는 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아이코, 요게 좀 잘못된 내용. 4번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하고 Q 이렇게 돼 있을 때 P에만 있는 부분들 뭐 B컴쯤 쳐면 되는데 이거 이제 Q하고 교집합하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겠죠. 바깥쪽 부분들이니까 이건 또 역시 맞는 이론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좀 모양이 좀 깔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집합이 포함 관계, Q 집합이 P에도 포함되고 R에도 포함되는 이런 이제 벤 다이그램 자체의 이제 모양을 좀 이제 그려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관계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이 부정과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뜻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0일 때 부분 0,0이니까요. 0,0을 제외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좀 예외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제외한 모든 순서상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뭐 주어진 명제들을 좀 부정했을 때 0,0이 또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들은 뭐 A는 0 또는 B는 0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이 문제가 답이 되는 거죠. 0,0일 때만 0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주어진 뜻이랑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또 부정을 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뜻은 이제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 0이다 이런 뜻이 되가는 거니까요. 부정했을 때 0,0 이제 결과가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이번에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허수 부분 좀 뭐 인수분해 했을 때 뭐 a 더하기 b에다가 뒤에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은 뭐 0이 될 일이 없는 거니까요. a 더하기 b가 0이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뭐 해집합이 없는 거겠죠. 뭐 a, b하고 같다 이런 뜻하고는 또 문제하고 좀 다른 뜻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부정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좀 살짝 좀 헷갈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0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돼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의 형태의 이제 부정이 부분들이니까요.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고 그와 똑같은 부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 마무리합니다.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죠.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집합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부정해야 되겠네요. 부정하게 되면 P 또는 Q 이런 형태의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ot P 그리고 not Q 이런 형태가 된다. 됐습니까? 이런 개념을 좀 해서 수식을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식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인수분해해서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에서 인수분해가 좀 잘 되겠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좀 잘 되니까요. 1하고 3 표시해서 사이 범위에다가 2하고 5하고 해서 범위도 이렇게 표시해 가게 되면 뭐 공통 범위를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진리집합은 뭐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최대값 최소값 어이쿠 그럼 뭐 1하고 2가 최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걸 합해서 3이라고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형태의 명제 부분 부정을 하게 되면 not P 그리고 not Q 각각 부정에 그다음에 이제 또는이 그리고는 또 또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뭐 명제에서의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 자체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이거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문자 달고 있는 것보다 00 대입하게 되면 a-4만 남는 부분들이니까요. 오이쿠 a 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식 자체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4를 좀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8y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대점 식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 꼭 지금 삼각형 넓이 이렇게 되는데요. 뭐 정리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 처리해주면은 3제곱, 4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25에 이제 5제곱해서 25 이렇게 써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저 원을 이렇게 그려갔을 때 중심 좌표가 3,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y 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그어서 만나는 점을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중심하고 해서 넓이를 구해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이쿠 이 자체가 y 값이 마이너스 4에다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3이 되겠고 반지름이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피타고라스에도 여기가 좀 4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8에다가 높이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넓이는 12입니다 라고 해서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주어진 정보들 뭐 차분하게 대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평상시에 보지 않는 뭐 y는 마이너스를 만난다 이렇게 살짝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 그 다음에 pn이라는 좌표가 저 당과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좀 한답니다. 맨 처음 좌표는 이제 7,4 되어 있고요. 그럼 p1 좌표에서부터 뭔가 좀 대칭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이쿠 48 좌표까지 가봐야 되는데요. 두 좌표의 곱이 양수가 되겠고, 두 좌표 곱이 양수네요. 근데 또 x 좌표가 y 좌표보다 크면 크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하 조건을 좀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에 대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P2 자체는 원점 대칭이니까 둘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를 곱하기 해주면 양수인데 이번에는 y좌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어이구 나 조건을 또 딱 맞았다는데요. P3 좌표에서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x축 대칭 이동한다 이런 얘기는 y부호가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y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4 이렇게 처리해서 P3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이때는 뭐 두 좌표를 곱하면 이제 음수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합하면 양수, 합하면 음수, 어이구 라 조건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합하면 음수 되는 거니까 P4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이때는 원점 대칭 이동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7,-4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좌표가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조건을 또 좀 찾아주면 되겠고요. 또 y축 대칭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주니까 P5가 그럼 7, y축 대칭은 x보고는 마이너스 7,-4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P2하고 좀 이렇게 똑같아졌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P5, P6, P7 좌표가 뭐 똑같은 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P7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가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좌표 아마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쭉쭉쭉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48 이렇게 처리되려면 이게 지금 아이고 이거 뭐 나머지 형태 좀 이용하면 되겠죠.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48은 3으로 나눠 떨어져 가는 거니까 이게 좀 3으로 나눌 때 나눠 떨어져 가는 부분들은 P6 요 좌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는 나머지가 2,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1 이런 계통이니까 48은 이런 형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x 좌표는 마이너스 7 되겠고요. y 좌표에다가 또 5배를 해주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13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뭐 주어진 규칙들, 주어진 좌표를 가지고 문제 주어진 조건에 뭐 충실히 따라가면서 좀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절대값 자체는 7, 4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좀 나와가는 뭐 그런 모양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규칙이 이제 어떻게 좀 찾아서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5번째 구한 것이 이제 2번째 규칙으로 딱 똑같다라는 것이 발견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또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좌표가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좌표랑 이제 똑같아져가는 이런 성질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좌표가 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6,8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1,8 해주면 y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11,8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시 6,20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x좌표가 직각 형태로 이렇게 좀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꼭지점으로는 삼각형 평행 이동들을 열심히 좀 해가지고 프라임이라고 쭉해서 나타내줬는데 이 부분들이 내접하는 원이 내접하는 원이면 원을 좀 여기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얘기 일사분면에 있다. 이때 반지름 그리 구하고 좌표도 좀 열심히 좀 찾아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좀 잘 살펴보니까 변 길이 자체가 좀 나름대로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자체가 5가 되겠고 여기는 얘가 8에서니까 12가 되는 거니까 5, 12, 13 이렇게 되는 피타고라스 형태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쪽은 이제 R이라고 해주면 5-R 처리해주겠고 5-R 되겠고 그럼 12-R에 12-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은 17-2R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13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R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요,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좀 만들어 가려면, 나중에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이 6,8이라는 점이 원점 부분을 좀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평행이동 자체는 X축으로 마이너스 6, Y축으로 마이너스 8, 반지름 또 2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들을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그 값들을 모두 다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문제 부분들, 아이고 좌표 자체가 아이고 좀 숫자가 좀 커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뭐 y 좌표가 좀 같아지는 부분들, 뭐 평행하다는 부분들이 되겠고 또 x 좌표가 또 같아서 평행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길이 자체가 52, 14, 아이고 피타고라스 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쉽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 형태로 좀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좀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주어진 값들을 좀 대체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5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는 뭐 짝수죠. 2배수. 그 다음에 B는 3의 배수 주어져 있습니다. 36의 약수또시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제 P라는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의 배수들인데 2배수의 여집합이니까 홀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3, 6, 9, 12, 15 그 다음에 3, 7, 21, 3, 9, 27 이렇게 가면 되네요. 33에다가 39에다가 45 뭐 이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집합은 뭐 1, 2, 3, 4, 9, 36이죠. 6, 6,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9, 32 18,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C집합을 좀 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C의 여집합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C의 여집합 구해가지고 또 합집합을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6 있고 그 다음에 7, 8 만들면 되겠고 9 빼고 10, 11에다가 12,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데요. 13부터 뭐 17 이렇게 가면 되겠죠. 18이니까 19부터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7부터 50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둘을 좀 합집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합집합을 또 만들어 놓긴 그렇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X라는 부분들은 이런 P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원수를 좀 둘을 좀 합치는 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전체 부분집합이다. 그럼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오히려 빠진 원수를 찾아야 되네요. 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또 3이 있으니까 1, 2, 3은 또 안 되고 4, 그 다음에 5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6, 7, 8에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안 되고 그럼 12가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3부터 이렇게 좀 안 되고 그럼 18 되는 거예요? 18 이렇게 돼 있고 18 빠지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19부터 35는 안 되겠고 36이 또 되는가요? 36 위에도 36이 없죠? 그럼 이제 50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운팅해야 될 그런 원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런 원소를 이제 카운팅하고 나머지 원소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7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64에 128 이런 형태로 해서 부분집합 개수는 128개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뭐 이렇게 집합 형태의 표현을 좀 하지 않으면 중간에 뭐 이렇게 빠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대략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뭐 합집합은 구해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A 여집합, 교집합이라든지 C 여집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C 최소한 뭐 C 정도까지는 구해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정확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까탈스러운 게 아닌데 집합적으로 이제 원소 개수 이제 구성을 좀 찾으려면 이렇게 좀 집합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좀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인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에다 더하기를 한 거죠.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에 알맞은 숫자, 나다에 알맞은 식들 열심히 좀 구해서 답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반대 형태로 가정하는 거니까 귀류법 증명해지 가는 거죠. 귀류법이니까 이제 반대가 부분을 참이라고 해주고 열심히 해주면 돼. 말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원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증명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요. 유리수 P분의 Q 이런 형태로가 되게 되겠죠.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소인 자인수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당연히 P 제곱을 좀 좌변에 좀 곱하기해서 식이 써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이 P라는 부분은 이제 Q 제곱의 약수 형태가 돼야 되는데 뭐 서로 소니까 공통인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P 값은 뭐 1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n 제곱 플러스 1이 Q 제곱이 되는 거죠. n 제곱 플러스 1이 Q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은 Q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뭐 짝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Q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좀 생각해 봐야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2K의 제곱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완전 제곱수라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했을 때 그거보다 또 하나 작은 숫자들 EK 제곱이 되겠죠.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이걸 만족해주는 숫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뭐 가정 부분들이 모순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말이 맞습니다 해서 하는 규리법 증명이 되가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뭐 FA 플러스 2 그러니까 F3 더하기 G3 이런 부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Q제곱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으니까 9-1 8 처리되겠고 여기는 6, 6은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합하면 44를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답을 구해가는 건 됐고요. 큰 흐름 틀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면 이제 규律법 형태의 증명 가정해놓고 쭉 열심히 했는데 모순돼서 원래만에 맞습니다 하는 이런 절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학습합니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x의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Q 주어져 있네요. 그럼 뭐 인수분해까지 다 있으니까 좀 편리하겠죠. 진리 집합 PQ에 될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A 값이 0이다. 0이면 이제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해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A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주어진 범위 표시가 되는 거죠. 니은을 풀 때 이제 A 값이 양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위에 2하고 4 해서 P를 나타내줬는데 이게 이제 Q에 좀 들어가려면 Q집합은 또 이렇게 B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도 표시를 좀 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B라는 것은 2보다 좀 작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정수의 최대값은 2입니까? 2가 아니죠.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건 뭐 이렇게 등호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A값이 0보다 작으면 오히려 범위 자체가 부등호가 좀 반대가 돼야 되니까 2, 4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또 B값이 2니까 또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나요? 2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것도 뭐가 됐죠? 이거 Q의 여집합이 되네 또. 참 열심히 또 표시했는데 Q에 또 여집합으로 가네요. 그럼 여집합을 또 소거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집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보다 좀 어떻게 되죠? Q의 여집합이면 2보다는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B값이 2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크다 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범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는 요 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Q의 집합은 당연히 그거 말고도 좀 P의 집합이 이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있는 거니까 포함된다라는 뜻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여집합까지 고민을 해서 좀 처리할 것. 자, 큰 틀에서는 기억되듯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주어진 부분들 뭐 인수분해까지 좀 다 돼 있고 역시 Q도 좀 범위 표시가 좀 정확히 다 돼 있으니까요. 뭐 주어진 조건들 좀 꼼꼼하게 특히 이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같다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 좀 고려해가면서 꼼꼼하게 좀 또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서울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2 이하의 전수 K에 대해서 집합이 좀 화려하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범위 형태로 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숫자는 그러면 2K를 중심으로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간격이 6 되어 있는 그런 집합 주어져 있죠. AK와 서로소가 아니고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네요. 아니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좀 최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겠다. 이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 집합을 좀 알아보면 되죠. A1 집합하게 되면 1을 대입해주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이런 형태가 되겠고 A2 집합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2쯤 들어가니까 1에서부터 X 집합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교집합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5가 좀 가장 큰 숫자였으니까 5까지 되려면 5를 말하면 8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A4 집합을 가면 되겠군요. A4 집합을 가게 되면 5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처리 하나 더 만들 뻔했는데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얼마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5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네 집합하고 공통이 되려면 5라는 숫자가 하나 딱 있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소가 아닌 이런 집합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대신 A5 집합을 만들게 되면 이제 7보다 크거나 같고 X 값이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집합은 또 이제
뭐 서로소가 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또 공통되는 부분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2k-3이 13 되는 걸 찾으면은 16에다가 k는 그러면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제 A8 집합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13보다 크거나 같고 그 사이에 쭉 다 만들게 되면 교집합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8이니까 28 16에다가 19 이렇게 처리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3이라는 원소가 있게 되게 되면 요 또 5, 6, 7, 8 또 4개의 집합이죠. 여기도 4개의 집합 되게 가능하니까 4개의 집합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서로 소가 안 되겠죠. 공통 부분 요소가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A 9집합이 되게 되면 15부터 해서 21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21이 되려면 또 2k-3은 이꼴 21 처리되니까 2k니까 k 값은 11 이렇게 되니까 A 12집합이 되겠죠. 21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면 6이니까 27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때 이제 21이라는 원소가 있게 되게 되면 또 서로소가 아니죠. 공통부분이 좀 생겨가는 거니까. 자, 문제가 또 12 이하였으니까 좀 전부 다 찾은 겁니까? 그러니까 원소 5하고 13하고 21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모든 집합하고 서로소가 안 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원소 개수니까 최소 3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범위가 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집합의 특징들 어떻게 해주면 이제 또 서로 세가 될까 이런 특징들 좀 살짝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긴 한데 뭐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또 심각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어려웠다면 다시 이렇게 해가면서 공통 부분 5가 생기겠다, 공통 부분 13이 생기겠다, 21이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상코마형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원하고 PQ에서 만나는데 AP 길이가 1 주어져 있을 때 m제곱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1 주어져 있으면 아이고 이런 부분들은 할선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할선 정리 이렇게 돼서 중간에 됐습니까? 길이가 3 이렇게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 루트 U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 길이는 3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이제 AP 길이 곱하기 AQ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여기 만나는 점 해석할 거면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루트 U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U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AQ 길이는 그러면 이제 9 마이너스 6해서 3입니다. 즉 PQ 길이가 2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또 2란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또 무슨 뜻이 좀 담겨 있는 건가요? 이렇게 좀 연결했을 때 수선의 발 내리게 되게 되면요. 반지름이 루트 6에다가 요 길이가 1이 되겠죠? 절반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루트 5다라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입니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이라고 해주면 x-3 이렇게 처리해서 mx-y-3m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중심좌표 3,3에서부터 거리가 루트 5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3m 어이구 지워지는데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한 부분들이 그럼 이제 루트 5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뭐 제곱하여서 하면 되겠죠. 5의 m제곱 플러스 1 처리한 부분들이 9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m제곱은 4 5m제곱은 4 이렇게 처리해서 m제곱의 값은 이제 5분의 4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게 좀 할선 이런 형태 나온 건데 이렇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P, A, B, C, D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그거게 되면 이제 외곽과 내대각이 크게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의 합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PA 곱하기 PB 이 부분은 PC 곱하기 PD 이런 이론이 좀 나온 거죠. 이런 이론들을 좀 문제에 좀 딱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간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인가요? 그래서 이제 좀 잊혀질 만할 때 좀 나온 이런 이론들 뭐 피타고라스 형태를 좀 이용해서 계산도 가능을 하죠. 중간에 이렇게 좀 직각되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형태를 좀 이용해서 계산도 가능한데 제가 또 제시해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수익점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점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이 열심히 나온 점을 또 Y는 X 대칭해서 또 대칭점을 또 구하겠습니다. 두 삼각형의 공통부분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위치 관계를 조금 맨 처음 좀 이해해야 되겠죠. 이렇게
8 이렇게 돼 있는 아하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좌표를 좀 구해 가서 보게 되면 KK만큼 평이 도니까 이렇게 좌표 좀 처리해서 살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쭉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A가 좌표가 마이너스 K, K 처리해주면 되겠고 K만큼 이동했으니까 8 마이너스 K가 되겠고 Y좌표는 K가 되겠고 X좌표는 마이너스 K에다가 Y좌표가 8 플러스 K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가 좀 딱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Y는 이퀄 X 대칭을 좀 이렇게 해서 좀 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Y는 이퀄 X 대칭 이렇게 대칭점을 좀 정확하게 잘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른 색깔로 좀 해볼까? 표시를 해서 좌표 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좀 연장선 가야 되겠죠. 기울기 파트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K, 마이너스 K 처리가 되겠고 여기 좌표는 뭐 이쪽 좌표가 대칭된 거니까 8 플러스 K, 원래 좌표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또 마이너스 K 이렇게 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길이가 좀 이제 싹 내 그게 마음에 들진 않은데 K, 여기가 이제 8 마이너스 K 이런 형태가 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해서 공통적인 부분 넓이 여기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래쪽 넓이가 좀 더 커 보이죠? 똑같아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최종 풀이 자체는요 이 길이 자체가 x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8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고요. 뭐 세로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y좌표 이렇게 돼서 이제 차례가면 제곱되고 2분의 1 곱하기 해주면 삼각형 넓이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대칭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쪽 넓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결과가 2분의 9입니다 라고 좀 처리됐으니까요. 약분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8-2k의 제곱이 9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3입니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 k 값은 5 해서 k 값은 2분의 5입니다 라고 k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범위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다른 부호 형태로 풀려가는 부분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k 값이 0과 4 사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서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마이너스 3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모양이 좀 대칭 구조 모양이 좀 이쁘게 좀 돼야 되는데 조금 살짝 좀 어긋났지만 좌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깨닫게 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주어진 부분들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부분들인데 K 마이너스 1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게 좀 평행한 형태로 좀 이게 이동이 되어 있다는 그런 항목들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평행한 항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선선상에 점들이 있어서 넓이 부분이 좀 얻어져 간다. 그러니까 좌표하고 이제 도형적 특징이 살짝 좀 가미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두 점 3,9, 2,6 이런 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O의 위에 C에 있지 않은 점 2등분선이 좀 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각이 2등분선 하게 되면 OB 길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OB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 공통의 3 그러니까 2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결과 나오겠고요. 그러면은 OA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은 3루트 10인데 그럼 이쪽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니까 뭐 OA하고 그러니까 옷이 이 길이비 자체도 뭐 2대 1입니다 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하 그렇게 처리돼서 각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C점의 존재 위치를 좀 찾아가려면요 이건 좀 어떻게 됐습니까? OA를 2대 1로 내분점하고 외분점하고 이런 거를 뭐 지름으로 하는 그런 곳에 외분점 그럼 저 위에 있는데요. 아이고 이들 외분점 지름으로 하는 그런 곳에 C가 좀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서 좀 어이쿠 그러면 지금 아폴로니우스 원을 좀 살짝 응용해서 좀 낸 거잖아요. 그죠? 2대 1 되는 점의 자치 5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A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대 1 되는 점의 자치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약구출하는 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내분점 자체는 이건 B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으니까요. 뭐 외분점을 좀 구해가면 되는데 길이 자체가 3루트 10이니까요. 3루트 10만큼 더 간 이런 좌표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D점, 외분점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A에서부터 외분점까지 길이 자체가 요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3루트 10 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B에서부터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10에다가 이걸 좀 더 더하게 되니까 4 루트 10이 지름이 돼가는 그러한 원이다 라고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거. 이때 이제 점 C하고 OA, 직선 OA 쭉 연장한 거죠. OA하고 거리의 최대값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갔을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반지름 길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뭐 2루트 10입니다라고 해서 1번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뜻 파악해가는 부분에서 아폴로니우스 의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죠. 맨 처음에 이렇게 각이등분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D 구해가지고 2대 1입니다. 이걸 좀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요. 어이쿠, O하고 A에서부터 거리 B가 2대 1인 그런 곳에 이제 있는 점 C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2대 1인 점의 자치 이렇게 되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이 양껏 추루하는 원. 아폴로니우스 이렇게 좀 떠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내분점 자체는 구해져 있고 그래서 B 이거 좀 B에서부터 A까지 거리죠. A에서부터 또 거리가 3루트 10 되는 그런 위치. 그래서 지름 길이가 이제 이 둘을 좀 합해서 4루트 10이 되는 그런 원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5에서부터 이제 최대값을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뜻 파악에 의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건데 이 부분들을 뭐 어이쿠 여기서 2대1 이 부분 좀 이걸 뭐 수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 많은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좀 주어진 인식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통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뭐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좀 역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열심히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완벽한 역수 형태줄을 만들려면 더하기를 좀 해주고요. 빼기를 이렇게 처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역수 양수까지 좀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산술기하 평균을 자연스럽게 써서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최소값 3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항목들, 뭐 양입니다라는 전제 조건, 이런 부분이 깔려져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큰 틀에서 이제 문자가 역수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서 완벽한 역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전형적인 패턴이 된다는 사실들 평상시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17번 마무리합니다. 4,4에서 원에 좀 접선을 그겠습니다. 접선의 방식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좌표를 보게 되면 2,0 중심의 반지름 2에 되고 4,4 이렇게 되면 아주 특별한 점이죠. 이렇게 여기 좀 4 될 땐 4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일은 x는 4가 좀 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런 부분 좀 특수한 좀 값이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하나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를 좀 모르니까 y는 m에다가 x-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mx-y 플러스 4-4m은 이꼴체로 좀 만들어 놓고요. 원의 중심 좌표가 이제 뭐 2,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서부터 접선이면 이제 거리가 이제 반지름 되는 거니까 길이가 지금 2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분리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2m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m 여기다 0 대입은 4가 들어가니까 2m 마이너스 4에서 부호를 좀 바꿔서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거리가 2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2m 약분하게 되니까 m-2 m-2의 절대값 부분들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이퀄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m제곱이 좀 사라지면서 m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원래 이제 직선 두 개가 되는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이것에다가 기울기를 좀 대입하게 되면 4분의 3이었죠. 4분의 3에다가 x-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는 해가지고 답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y는 전기할 때 4분의 3x 되겠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을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뭐 조건법입니다라는 사실은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되는 풀이법이고요. 일단 이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점은 답이 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특수한 이런 형태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 처리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형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좀 답을 써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야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답형 세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점 1,3에서 원 위의 점 3하고 원 위의 점 P가 있습니다. X축의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X축 그 다음에는 또 있고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점이니까요. 원을 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되겠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X축 대칭, Y보 바뀌고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Y축에 있는 점에서 이제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위치 관계를 좀 이해하면 되겠죠. 중심이 1, 2, 3, 마이너스 1에서 중심에 이제 5원을 좀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아이고, 원이 뭐 엉망인데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1,3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R점이 있고, 그 다음에 A점, R점, 그 다음에 원에 있는 점 이렇게 있는 거죠. 뭐, 그럴 때 이제 뭐, 거리 이제 최소값을 물어보면 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중심하고 쭉 연결해가면 그런 이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1,3 이렇게 됐으니까 대칭점을 구해서 Y축 대칭이니까 X보 밖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에 있는 점 부분들은 거리가 최소 물어봤는데,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지고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그런 결과를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3이라는 A' 좌표하고 원의 중심인 3, 마이너스 1하고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제곱 되니까 4루트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4루트 2에서 이제 반지름 길이 루트 2를 좀 빼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루트 2를 좀 이렇게 빼서 정답은 3루트 2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때 뭐 거리 합 최소 뭐 간단하게 문제가 될 때는 뭐 이렇게 직선 위에 한 점 주어지고 뭐 X축 위에 한 점을 이렇게 나누게 두 점 줘서 이제 거리 합 최소 물어보게 되면 한 점 대칭 이동해 가지고 직선 거리로 가는 이런 형태 그죠? 이 거리로 이렇게 좀 바꿔놔서 직선 거리 이런 뭐 간단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처리해서 원 위에 있는 점 하면 한 점 중심하고 관계에서 이제 반지름 더하기 빼기 거리 최대될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좀 살짝 좀 응용되어 있겠고 일단 뭐 Y축의 점이니까 뭐 이 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는 그런 부분들 이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 B 학생 수를 조사했습니다. A를 신청한 학생 수, B를 신청한 수, 어이구 좀 A를 많이 신청했고요.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요 A 합 B잖아요. 25분, 55명보다 적었다. 그러면은 적었다. 여기 X 그러면 A 합 B를 X 플러스 56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A 합 B의 개수 이건 A 합 B의 요집합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주면 뭐 전체 합하면 뭐 전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2x 플러스 56 이 부분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200명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쿠 이게 좀 한쪽을 더 크게 할 걸 그러나요? 그러면 되겠죠. 뭐 144 이렇게 처리해서 x 값이 그러면은 72 처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6에다가 또 72를 좀 더하게 되니까 12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합 B의 원소 개수를 좀 열심히 했죠. 이때 이제 A를 신청한 사람, B를 신청한 사람 이렇게 해서 A가 좀 28명 더 많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신청했어요. 이제 최대값을 구해가려면 뭐 최대값 구해간다면 뭐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이제 A 개수, B 개수에서 이제 교집합이 없게 되게 되면 한쪽 이제 A 개수니까 이쪽에 X 이렇게 아이고 다른 문자 좀 쳐야 되겠죠. 그럼 이번 A라고 할까요? A 이렇게 써야지면 28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뭐 A-28 이렇게 쳐야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집합을 하게 되면 2A-28은 이퀄 1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A는 15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8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얼마? 78명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표현들이 좀 그냥 각각 얼마입니다 주어진 게 아니라 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개수가 좀 더 많습니다. 또 역시 또 비교를 통해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이게 또 최대가 되려면 합집합 개수가 됐을 때 한쪽이 개수가 좀 최대가 되면 교집합이 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 좀 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 이렇게 돼 있는 요것도 상상을 좀 해서 좀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의 뜻 파악을 좀 해가면서 연산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했죠?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점검 잘 해가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답형 5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부분이 참이라는 것을 좀 이용해가지고 다음 문제가 참임을 기립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 아닌 유리수 Q에 대해서 그럼 유리수하고 곱하면 이거 당연히 뭐 무리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유리수가 아니다. 이 부분들 이제 규립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루트 2 Q 루트 2를 이제 뭐라고 가정해야 되죠? 반대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루트 2가 이제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Q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좀 곱하기 해서 이 Q 이런 부분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수가 아닌 거고 요건 이제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죠. 유리수에다가 유리수 아닌 걸 이렇게 가정했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Q라는 것은 좀 뭐가 되죠? 요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럼 뭐가 되죠? Q가 이제 유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는 Q가 0이 아닌 유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죠. 뭐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순이므로 그럼 이제 Q가 0이 아닌 유리수일 때 아이고 이거 뭐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증명이 이래서 어렵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부분들 Q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흐름 자체에서 보면 규리법을 증명하게 되면 이제 부정 형태 결론은 이제 부정한 형태를 좀 가정해주면 되겠고요. 중간에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제 모순이라는 사실을 좀 밝혀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좀 간단하게 루트를 곱하게 되면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가 아닌 거 해서 이 부분 이제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뭐 Q가 뭐 유리수라고 했는데 이 Q 당연히 유리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가정에 모순이 생기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말이 맞습니다라고 통해서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규리법 그리고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서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LM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모두 접하라 이런 얘기가 됐나요? 이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원을 좀 그려놓고 기울기가 양인 두 직선을 이렇게 좀 긋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어진 부분에 이제 y 절편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들, y 절편 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y 절편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가운데 값이니까 여기가 y는 이꼴 2x-6 이런 형태가 되겠죠. 중심좌표가 즉 중심좌표가 그런 부분을 좀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 0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2t-6은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서 t 값은 3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주 좀 재미난데요.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코 그러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죠. 직선에서 하나는 2x-y 12인 걸 채워놓고 중간에 좀 좌표 하나 이렇게 좀 잡아서 이렇게 0,1을 걸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4, 5분의 12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이 거리를 좀 구해간 거니까요. 지름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지름 R은 5분의 이거 유리해집니까? 루트 5를 좀 써가면 되니까 5분의 6 루트 5 해서 R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T와 R 값을 각각 구하십시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나름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때 또 구해라 하는데 R 값이 원래 이제 양쪽에 접하려면 5분의 6 루트 5 되는데 이게 좀 살짝 걸쳐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한 직선에만 좀 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맨 처음에 저 원을 좀 그려보게 되게 되면 중심좌표가 3,0 되어 있고 반지름 R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EX 부분 이렇게 좀 접하는 부분을 그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 원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원점 되고 기울기 2짜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 이런 형태로 해서 사이에 좀 있었는데요.
반지름 자체가 지금 이제 5분의 6 루트 5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좀 훨씬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쪽에 접하려면 좌측으로 갔을 때, 이동해 갔을 때 좀 가능하겠고요. 우측으로 이동해 갔을 때 되겠고, 어이구, 마지막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온 이런 내용까지 또 가능한 거죠. 이런 형태로 좀 답이 그러면 이쪽에 접할 때 오른쪽에 접할 때 또 이동 많이 해서 접할 때 뭐 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y는 이퀄 2x 이 부분들하고 t, 0하고 중심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좀 구해서 이쪽에 접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루트 5분의 뭐 t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절대값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자연수를 이거 2t가 되겠군요. 자연수를 이렇게 좀 접해주는데 이게 이제 반지름 형태인 r 부분 형태로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R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부분이 되려면 t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자연수 t라고 했으니까요. t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3보다는 안 되겠죠? 그러면 t 값이 2가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이 들어가면 넘어가죠. 그래서 됐습니까? 이런 모양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2x-y-11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럼 이제 루트 5분에 처리하겠고, t가 이제 t를 대입해주면 2t-12의 절대값 이 부분들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데, 이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t에다가 3 대입해도 6이 되는 거고, t 값이 4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군요. 4를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5분의 4 루트 5분의 4 루트 4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4 루트 5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좀 접할 때 이쪽에 좀 접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그 절반을 좀 넘어서 가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5가 되면 2, 6, 0, 7, 8 16에 이렇게 되는 거 t 값이 8이면 되는 거야. 16에 이제 4가 되겠죠. 8 이렇게 처리해지면 또 루트 5분의 4 이런 얘기 되니까 5분의 4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서 이것도 좀 되는 내용이 같습니다. 됐습니까? t 값이 그럼 뭐 3개가 얻어지겠죠? 2, 4, 8 이렇게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반지름이 이렇게 양쪽에 접할 때 5분의 6 루트 5라는 이런 사실들 그거보다 좀 작은 형태에서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한쪽에서 접할 때 이쪽 접할 때 또 더 많이 이동해서 접할 때 세 가지 경우를 좀 구해간다. 이런 이제 대략적인 틀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은 살짝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뭐 도형적인 이해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또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걸 좀 기반으로 해서 하는 풀이들 항상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서울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도형적인 그런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학습법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거 좀 느끼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도 또 좋은 문제들이 좀 몇몇 보였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서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